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스마트 팩토리 융합학과 안희슬입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은 욜로 MS Rethinking Multiscale Representation Learning for Real-Time Object Detection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연구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자율주행 차량, 드론, 산업용 로봇 등 엣지 디바이스 환경에서는 실시간 객체 탐지가 필수적인 인공지능 핵심 기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탐지 정확도뿐만 아니라 속도와 연산 효율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단일 신경망으로 빠르게 탐지를 수행하는 원스테이지 리얼타임 틱데터들이 활발히 연구되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계열이 바로 욜로 시리즈입니다. 욜로 V1부터 시작해 4, 5, 7, 8 그리고 최근에 RTM 디텍트까지 다양한 버전이 발표되면서 속도와 정확도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RTM 디텍트는 기존 욜로의 다크넷 구조를 개선해 5x5 대형 커널 컨볼루션을 도입하는 등 특징 추출 능력을 높이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핵심 문제가 존재합니다. 바로 멀티스케일 객체 인식 문제입니다. 실제 장면에는 크기가 다양한 객체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드론 영상에서는 아주 작은 사람이나 차량, 자율주행 장면에서는 가까운 대형 트럭과 멀리 있는 보행자를 동시에 인식해야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스케일의 객체를 동일한 네트워크가 정확히 탐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기존 실시간 탐지기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로 FPN 또는 PAFPN 같은 구조를 사용했습니다. 즉, 네트워크의 넥 부분에서 여러 스케일의 피처를 융합해 큰 객체와 작은 객체를 모두 다루려는 접근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백본 내부의 멀티스케일 표현 학습 자체는 거의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 욜로 시리즈의 기본 블럭은 멀티 브랜치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브랜치 간 피처가 매우 유사하여 블록 내부에서 다양한 크기의 리스티브 필드를 학습하지 못하고 서로 비슷한 형태의 피처만 반복적으로 추출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기존 실시간 탐지기들은 멀티스케일 피처를 주로 넥 수준에서 결합하는 접근을 취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백본 내부의 표현력 한계로 인해 여전히 작은 객체, 복잡한 배경 또는 다양한 크기의 물체를 동시에 인식하는 데 제약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핵심 연구 필요성을 제시합니다. 첫째, 백본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스케일의 피처를 학습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CSP넷 ELAM 블록은 여러 브랜치를 갖고 있지만 각 브랜치가 서로 다른 스케일의 정보를 학습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피처 간 다양성이 낮고 멀티스케일 표현이 약해집니다. 욜로 MS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 블록 수준에서 멀티스케일 표현 자체를 다시 설계합니다. 즉, 단일 피처 맵이 아니라 여러 스케일의 브랜치가 계층적으로 연결되어 서로 다른 리셉티브 필드를 가지도록 구성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작은 물체, 중간 크기 물체, 큰 물체에 대한 피처 표현이 동시에 강화됩니다. 둘째, 각 스테이지별 피처가 단순히 병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전역적 조정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CNN 구조에서는 스테이지 간 정보 전달이 순차적이며 각 블록은 자신의 입력에만 의존하여 학습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샬로우 레이어의 세밀한 공간 정보와 딥 레이어의 추상적 의미 정보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해야 다양한 크기의 객체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욜로 MS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쿼리 러닝 GQL을 도입했습니다. 이 모듈은 트랜스포머의 쿼리 키 어텐션 아이디어를 CNN 구조에 맞게 경량화한 형태입니다. 즉 전역적으로 공유되는 쿼리 벡터를 각 스테이지의 피처와 동적으로 결합하여 스테이지 간 정보 흐름을 조정하고 브랜치 간 특징 다양성을 극대화합니다. 실험적으로 GQL을 적용한 경우 작은 객체와 큰 객체 모두에서 활성화 영역의 정확도가 높아졌으며 그래드캠 시각화 결과에서도 피처 로컬리제이션이 훨씬 명확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욜로 MS는 컨볼루션 연산 자체에도 중요한 변화를 주었습니다. 바로 AHKS 프로토콜입니다. 기존의 대부분의 욜로 모델은 모든 스테이지에서 동일한 커널 크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깊은 층에서의 유효 수용 영역이 제한되어 큰 객체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욜로 MS에서는 네트워크가 깊어질수록 커널 크기를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쉘로우 레이어에서는 작은 커널로 세밀한 피처를 효율적으로 추출하고 딥 레이어에서는 큰 커널로 넓은 영역의 의미 정보를 포착합니다. 이 방식은 연산량을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도 대형 객체 인식 성능을 유의미하게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릴레이티드 워크입니다. 먼저 실시간 객체 탐지에 관련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객체 탐지기는 RCNN, Faster RCNN처럼 두 단계로 구성되어 높은 정확도를 달성하지만 속도가 매우 느렸습니다. 이에 따라 등장한 것이 단일 신경망 기반의 원스테이지 리얼타임 디텍터, 즉 욜로 계열입니다. 욜로는 하나의 네트워크가 동시에 위치와 클래스를 예측하므로 자율주행, 드론, 로봇 같은 엣지 환경에서의 실시간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욜로 시리즈는 다크넷에서 CSP넷, ELAN, 그리고 RTM 디텍트에 이르기까지 구조적 개선을 거듭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백본 내부의 피처 표현력, 특히 멀티스케일 표현 능력은 충분히 향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멀티스케일 피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크기의 객체를 인식하려면 신경망이 여러 해상도에서 정보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드론 영상에서는 아주 작은 보행자나 차량을 탐지해야 하고 자율주행에서는 멀리 있는 신호등과 가까운 대형 트럭을 동시에 인식해야 하죠. 이러한 환경에서는 모델이 여러 크기의 리셉티브 필드를 통해 작은 객체의 세밀한 패턴과 큰 객체의 전역 정보를 모두 학습해야 합니다. 기존의 실시간 객체 탐지기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로 4단계에서 멀티스케일 피처를 결합하는 방식을 사용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FPN과 PAFPN이 있습니다. FPN은 서로 다른 단계의 피처 맵을 상하로 연결해 작은 객체와 큰 객체의 정보를 함께 이용하는 구조였고 PAFPN은 여기에 버텀업 경로를 추가해 피처 전달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욜로 V3 이후 대부분의 욜로 계열 모델들은 이러한 구조를 기본적으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은 명확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넥 단계에서 피처를 합치는 것은 결합에 불과하고 백본 자체가 멀티스케일 정보를 내재적으로 학습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피처를 합치는 시점이 너무 늦기 때문에 CNN의 각 블록이 학습하는 표현이 여전히 단일 스케일에 머무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CSP넷이나 ELAN 블록은 여러 브랜치를 가지고 있어 이론적으로 멀티스케일 특징을 학습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브랜치 간 피처가 거의 동일한 형태로 학습됩니다. 한편 최근에는 라지 커널 컨볼루션, 즉 대형 커널을 활용한 CNN 구조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컨브넥스트, 랩LK넷 같은 최신 네트워크들은 커널 크기를 크게 확장해 네트워크의 리세티브 필드를 넓히고 더 풍부한 전역적 문맥 정보를 포착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커널 크기가 커질수록 모델은 입력 이미지의 더 넓은 영역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어 멀티스케일 표현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에도 단점도 존재합니다. 커널 크기를 크게 하면 연산량과 파라미터 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3x3 커널에서 9x9 커널로 확장하면 연산량은 거의 9배 가까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방식은 컴프넥스트나 랩 LK넷처럼 대형 GPU 서버 환경에서는 효과적이지만 실시간 탐지기에서는 연산 효율을 크게 떨어뜨리게 됩니다. 다음은 메소덜러지입니다. 욜로 MS가 기존 욜로 구조를 재해석한 핵심 부분인 기존 블록 수준에서의 멀티스케일 특징 학습 재고입니다. 기존 욜로 시리즈, 즉 CFP넷이나 ELAM 블록은 멀티 브랜치 구조를 갖지만 실제로 각 브랜치가 학습하는 특징이 거의 동일하여 멀티스케일 표현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그림에서 보이는 MS 블록 구조를 제안합니다. 입력 피처 Z가 들어오면 먼저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통해 채널 수를 확장한 뒤 이를 n개의 그룹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나뉜 입력을 각각 S1, X2라고 합니다. 첫 번째 브랜치 Y1은 그대로 입력을 통과시키고 두 번째 브랜치 이후부터는 이전 브랜치의 출력을 현재 입력에 더해 인버티드 보틀넥 모듈로 처리합니다. 이 과정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수식 1번과 같습니다. 여기서 F1은 depthwise convolution 기반의 경량화된 인버티드 보틀넥 모듈로 연산량은 적으면서도 커널 크기를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계층적 연결 때문에 브랜치 i가 깊어질수록 이전 브랜치들의 정보를 누적하게 되고 리세티브 필드가 점진적으로 확장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MS 블록 내에서 작은 객체를 위한 세밀한 특징부터 큰 객체를 위한 전역 특징까지 다양한 스케일의 정보를 동시에 학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모든 브랜치의 출력을 컨캐테네이션하고 원바이원 컨볼루션으로 채널을 다시 조정합니다. 즉 그림에서 보이듯이 스플릿, 모듈, 컨캣, 원바이원 컨브의 순환이 하나의 MS 블록을 구성하며 이 블럭이 욜로 MS 100번의 기본 단위로 여러 스테이지에 반복적으로 쌓이게 됩니다. 다음은 TQL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MS 블록은 하나의 스테이지 내에서 다양한 스케일의 피처를 학습하지만 스테이지 간에는 아직 서로의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CNN 백본은 단방향으로 정보가 흐르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욜로 MS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쿼리 Q를 도입했습니다. 이 글로벌 쿼리는 네트워크 전체에서 공유되는 하나의 전역 벡터로 각 스테이지의 피처 정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다시 각 스테이지의 피처를 동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각 스테이지의 출력 피처 맵을 전역 평균 풀링하여 공간 정보를 요약한 키 벡터 KS를 얻습니다. 이 단계가 논문식 2번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하면 각 스테이지의 피처가 하나의 전역적 요약 벡터로 표현됩니다.
다음에는 글로벌 컬이 Q와 각 스테이지의 키벡터인 KT가 내적하여 스테이지별 중요도 점수를 계산한 뒤 시그모이드 함수로 정규화합니다. 이렇게 얻은 가중치가 각 스테이지의 피처 맵에 곱해지며 최종적으로 전역적으로 조정된 피처 Y 프라임이 생성됩니다. 즉, GQL은 글로벌 쿼리가 각 스테이지의 피처를 평가하고 그 중요도에 따라 강조하거나 억제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델은 각 스테이지가 독립적으로 피처를 학습하는 대신 전체 백본 수준에서 피처 간 상호작용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그림 4번이 GQL 모듈의 효과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왼쪽은 GQL을 사용하지 않은 기존 모델의 피처 액티베이션 결과이고 오른쪽은 GQL을 적용한 욜로 MS의 결과입니다. GQL 미적용 시에는 각 스테이지의 어텐션 영역이 산만하고 작은 객체나 복잡한 배경에서도 불필요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GQL을 적용하면 전역 쿼리가 각 스테이지를 연결하면서 쉘로우 스테이지에서는 세밀한 영역만 남기고 딥 스테이지에서는 객체 정체 형태에 집중하게 됩니다. 즉 모든 스테이지의 피처 맵이 일관된 형태로 정렬되며 객체 중심부에 집중된 액티베이션을 보이게 됩니다. 다음은 욜로 MS의 세 번째 핵심 구성 요소인 HKS입니다. 앞서 MS 블럭과 GQL을 통해 멀티 스케일 특징 학습을 강화했지만 기존 욜로 구조에는 여전히 중요한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바로 모든 스테이지에서 동일한 3x3 커널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균일한 커널 구조에서는 깊은 스테이지로 갈수록 Effective Receptive Field, 즉 수용 영역이 충분히 넓어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 큰 객체를 인식하는 능력이 제한되고 모델이 전역적인 문맥 정보를 포착하기 어려워집니다. 한편 최근 컨브넥스트 같은 대형 CNN 연구에서는 라지 커널 컨볼루전을 사용하면 더 넓은 문맥 정보를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라지 커널을 고해상도 피처, 즉 초기 스테이지에 적용하면 연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논문 테이블 1번을 보시면 하이 리졸루션 피처에 라지 커널을 적용했을 때 연산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커널을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테이지 깊이에 따라 효율적으로 커널 크기를 조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욜로 MS는 바로 이런 점을 고려해서 HKS를 제안했습니다. 아이디어는 단순하면서도 직관적입니다. 스테이지가 깊어질수록 커널 크기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커널 크기를 단계적으로 늘리면 샬로우 레이어에서는 세밀한 피처를 유지하고 딥 레이어에서는 넓은 전역 문맥 정보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구조는 뎁스와이즈 컨볼루전을 기반으로 설계되어 연산량이 거의 증가하지 않으면서도 Effective Receptive Field를 효율적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큰 객체와 작은 객체 모두에 대해 더 풍부하고 균형 잡힌 멀티스케일 피처 표현을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욜로 MS의 전체 아키텍처입니다. 욜로 MS는 기존의 RTM 디텍트 구조를 기반으로 백본 넥 헤드 파이프라인 내에 세 가지 핵심 요소를 통합했습니다. 백본은 총 4개의 스테이지로 구성되어 있고 각 스테이지 끝에는 스트라이드가 2인 3x3 컨볼루전을 사용해 다운 샘플링을 수행합니다. 활성화 함수는 실로 정교하는 배치 노멀리제이션을 사용합니다. 세 번째 스테이지 뒤에서는 스페이셜 피라미드 블록을 추가해 다양한 리셉티브 필드 정보를 통합합니다. 렉은 RTM 디텍트와 동일하게 PAFPN을 사용하지만 기존 블록을 MS 블록으로 교체해
멀티스케일 피처 표현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HKS 프로토콜을 넥과 헤드에도 확장 적용해 스테이지 깊이에 따라 3x3, 5x5 등 커널을 사용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율로 MS에서는 속도와 정확도의 균형을 위해 100번에도 나오는 피처의 채널 뎁스를 절반으로 줄였고 세 가지 버전 율로 MS X 스몰, 율로 MS 스몰, 율로 MS 라지로 모델 크기를 구분했습니다. 이처럼 율로 MS는 기존 율로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MS 블록, GQL, HKS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멀티스케일 표현과 실시간 성능을 모두 개선한 구조입니다. 익스페리먼트입니다. 실험 환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실험은 MS 코코 2017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진행했습니다. 입력 이미지 크기는 640x 640으로 통일했습니다. 프레임워크는 MM 디텍션과 파이토치를 사용했습니다. 옵티마이저는 ADAMW를 적용했고 ADAMW는 일반적인 SGD보다 파라미터 업데이트가 안정적이어서 대형 커널을 사용하는 구조에서도 학습 수렴이 잘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손실 함수는 포컬 로스와 DIOU 로스를 함께 사용했습니다. 포컬 로스는 분류 시 하드 샘플에 더 집중하도록 했고 DIOU 로스는 예측 박스의 중심 거리까지 고려하여 바운딩 박스 회귀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라벨 할당은 CMOTA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분류, 위치, 회귀 비용을 통합한 코스트 함수를 이용해 긍정, 부정 샘플을 동적으로 매칭하는 방식입니다. 데이터 증강은 학습 구간에 따라 달리 적용했습니다. 처음 280 에포크 동안은 모자익과 믹스업을 적용해 다양한 객체 배치와 배경 조합을 학습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마지막 20 에포크에서는 LSJ를 사용해 모델이 다양한 스케일의 객체를 인식할 수 있도록 보완했습니다. 성능 평가는 AP를 기본으로 MAP 0.5, MAP 0.75, 그리고 객체 크기별 APS, APM, APL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GQL 모듈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먼저 그림 5번의 A에서는 각 스테이지 피처 맵 내에서 GT박스 영역의 활성값이 0.5 이상인 비율을 비교했습니다. 이 스테이지의 첫 브랜치와 4스테이지의 마지막 브랜치의 결과를 비교했을 때 GQL 적용 후에 각 브랜치가 자신의 스케일 객체에 더 정확히 반응했습니다. 즉, GQL이 스테이지별 피처가 담당하는 객체 크기를 정확히 학습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림 5번 B는 객체 크기별 AP 변화를 보여줍니다. 스몰, 미디엄, 라지 모든 객체 크기에서 성능이 향상되었고 특히 작은 객체 탐지 성능이 뚜렷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GQL이 멀티스케일 성능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그림 6번 A는 학습 도중 브랜치 간 피처 거리와 GQL의 attention weight 변화를 보여줍니다. 두 그래프의 추세가 거의 같이 움직이는데 이는 attention 가중치가 피처 간의 거리 관계에 맞게 적응적으로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림 6B에서는 스테이지 내 브랜치별 피처 활성값을 비교했습니다. 얕은 스테이지에서는 작은 리세티브 필드 브랜치가 더 활성화되고 깊은 스테이지에서는 큰 리세티브 필드 브랜치가 더 활성화되었습니다. 즉, GQL이 자동으로 브랜치의 중요도를 재배치하여 각 스테이지가 자신에게 적합한 스케일의 객체에 집중하도록 조종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HKS 프로토콜의 효과 분석 결과입니다. 2절에서는 제한한 커널 크기 증가 전략이 실제로 네트워크의 리세티브 필드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검증했습니다. 먼저 리세티브 필드란 하나의 피처가 입력 이미지에서 얼마나
넓은 영역의 정보를 반영하는가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욜로 MS에서는 ERF, 즉 실제 활성값을 기준으로 계산된 유효 수용 영역을 측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론적 리스트 필드가 아니라 피처의 실제 기여도를 기반으로 산출한 수치입니다. 그림 7번 A는 커널 크기별로 ERF 시각화 결과를 보여줍니다. 커널 구성을 K1234로 나타내면 커널 크기가 커질수록 모든 스테이지에서 ERF 영역이 넓어졌습니다. 특히 깊은 스테이지, 즉 스테이지 3과 4에서 ERF가 크게 확장되었고 이는 큰 객체를 더 잘 탐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얕은 스테이지에서는 ERF가 과도하게 확장되지 않아 작은 객체의 세밀한 특징을 여전히 잘 보존했습니다. 그림 7b는 ERF 면적을 정량적으로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HKS 프로토콜을 적용한 모델이 다른 커널 설정 모델보다 일관적으로 높은 ERF 값을 보였습니다. 즉, HKS는 깊은 층의 수용 영역을 확장하면서 얕은 층의 파인 피처는 유지하는 가장 효율적인 커널 구성이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제안한 모듈들이 얼마나 성능에 기여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테이블 3은 기본 RTM 디텍터에서 MS블럭, GQL, HKS를 단계적으로 추가했을 때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세 모듈을 모두 결합했을 때 성능이 1.8% 향상되었고 연산량 증가는 거의 없었습니다. 즉 정확도와 실시간성을 동시에 개선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브랜치 수에 대한 실험입니다. 브랜치 수가 3일 때 성능과 속도의 균형이 가장 좋았으며 4로 늘리면 약간의 성능 상승이 있지만 속도가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기본값으로는 3을 사용했습니다. GQL의 커리 공간 차원에 대해서도 분석했습니다. DS는 4일 때 성능이 가장 높았고 차원을 무조건 키운다고 좋지 않았습니다. 이 값이 성능과 속도의 균형 지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커널 크기 설정에 대한 실험에서는 HKS 프로토콜이 다른 모든 설정보다 우수했습니다. 특히 큰 커널의 얕은 층의 수는 역순 HKS에서는 성능이 0.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즉 깊은 층에는 넓은 리서티브 필드가 필요하다는 점을 정량적으로 확인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지 해상도에 따른 성능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해상도가 높아질수록 AP가 일관되게 상승했지만 낮은 해상도에서도 라지 오브젝트 정확도가 유지되어 HKS의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기존 최신 객체 탐지기들과의 비교 결과입니다. 먼저 시각화 비교 그림 8번을 보겠습니다. 비교한 모델들은 욜로 V7T, ITM 디텍트, 욜로 V8, 그리고 제한 모델 욜로 MSX 스몰입니다. 기존 모델들은 작은 객체나 밀집된 영역에서 활성 맵이 희미하거나 일부 영역만 반응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 곤충이나 오토바이, 무리 같은 작은 객체들이 누락되거나 부분적으로만 감지되었습니다. 반면 욜로 MSX 스몰은 모든 객체에 대해 강한 클래스 리스폰스를 보였고 특히 밀집된 작은 객체까지 정확하게 반응했습니다. 이는 MS 블럭과 GQL, HKS가 결합되어 멀티 스케일 피처 리프레젠테이션이 개선되었다는 직접적 증거입니다. 정량적 비교입니다. RTM 디텍트와 욜로 V8과 같은 기존 소타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욜로 MSX 스몰은 프리트레인이 없어도 1.8% 향상을 달성했습니다. 욜로 MS 스몰은 RTM 디텍트 스몰보다 0.8포인트가 더 높고 추론 속도도 오히려 더 빠릅니다.
그리고 큰 모델에서도 욜로 MS가 49.7 AP로 RTM 디텍트 B보다 성능이 더 높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용성 검증 결과를 보겠습니다. 제안한 모듈들을 욜로 V8, 9, 10에도 그대로 삽입했을 때 모든 모델에서 AP가 평균 2~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특히 욜로 V8N은 37.2에서 40.2로 향상되었고 연산량 증가 없이 동일한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욜로 MS는 정확도, 속도, 그리고 확장성 측면에서 현존 실시간 객체 탐지기 중 우수한 균형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플러그 앤 플레이 구조 덕분에 다른 욜로 계열에도 쉽게 적용하며 향후 경량 탐지기 연구의 새로운 기본 구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안한 욜로 MS를 다른 객체 탐지 관련 태스크에서 확장 적용한 결과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 환경 데이터셋 기반으로 욜로 MS를 적용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결과입니다. 동일한 학습 환경에서 욜로 MS는 세그멘테이션 AP가 40.5%에서 42.8%로 플러스 2.3포인트 향상했습니다. 이는 100분에서부터 멀티스케일 피처 표현력이 강화된 덕분으로 픽셀 단위 객체 경계까지 더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Arbitrary Oriented Object Detection입니다. 도타 데이터셋은 항공 촬영 이미지처럼 이미 각도로 회전된 객체들이 많습니다. 욜로 MSR은 RTM 디텍터 R 대비 모든 스케일에서 성능이 향상되었으며 특히 작은 객체가 많은 리모트 센싱 환경에서 멀티스케일 대응 능력이 강화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크라우드 씬 디텍션 결과입니다. 욜로 MS는 AP가 1.2%, MMR은 감소, 자카드 인덱스는 상승했습니다. 이는 밀집된 군중 장면에서도 객체 간 중첩을 잘 구분하며 false positive를 줄였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는 언더워터 디텍션입니다. 조명 왜곡과 색소 손실이 심한 수중 환경에서도 욜로 MS가 베이스라인을 0.3포인트 참여하며 소타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깊은 스테이지의 ERF 확장이 다양한 조명 환경에서도 유효함을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는 포기씬 디텍션입니다. 안개 낀 이미지에서 0.5% 향상되었으며 대비저하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객체를 탐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러 이미지 디텍션 결과입니다. 다양한 조도, 날씨 조건에서 촬영된 러 데이터를 대상으로 욜로 MS는 베이스라인 대비 1.1% 향상을 보이며 RGB 이외의 입력 형태에서도 강건함을 입증했습니다. 컨클루전입니다. 본 연구의 목표는 실시간성을 유지하면서도 멀티스케일 특징 표현이 강화된 객체 탐지기를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실험 결과 욜로 MS는 기존 RTM 디텍트 대비 1.8% 향상을 달성하면서도 실시간 성능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코코, 도타 등 다양한 데이터셋에서도 일관된 성능 향상을 보여 욜로 MS의 범용성과 강강성이 검증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제안한 MS 블록, GQR, HKS 구조는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다른 욜로 계열 모델에도 쉽게 적용 가능하며 실제 욜로 V8, 9, 10 등에서도 2~3% 이상의 성능 향상을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욜로 MS는 단일 모델을 넘어 다양한 실시간 객체 탐지기의 새로운 기반 구조로 확장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코드 리뷰입니다. 욜로 V8 MSM 모델을 사용하였고 실제 환경 설정과 실행 과정입니다. 레포지토리의 기본 설치 스크립트인 인스톨은 리눅스 환경과 엔비디아 GPU 즉 쿠다 기반 환경을 전제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실험은 맥OS 환경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그대로 실행하게 되면 의존성 충돌이 발생하여 핵심 패키지들을 수동으로 설치하면서 허구한 버전을 맞추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체크포인트 준비 단계에서는 공식 모델 주에서 실제 사용할 모델인 욜로 v8msn의 가중치 파일을 다운로드했습니다. 욜로 v8msn 모델의 이미지 데모 실행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일 이미지를 대상으로 모델이 객체를 어떻게 탐지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미지 데모 파이 스크립트를 실행했습니다. 여기서 입력 이미지인 데모 jpg는 테스트용 예시 이미지고 confix와 체크포인트는 욜로 v8msn의 설정 파일과 학습된 가중치입니다. 이번 실험은 맥OS 환경이기 때문에 쿠다를 사용할 수 없어 디바이스 CPU 옵션을 지정하여 CPU 환경에서 실행했습니다. 실행 결과는 오른쪽에 보이는 이미지와 같습니다. 모델이 이미지 내 객체들을 탐지하여 각 객체의 바운딩 박스와 클래스 라벨을 함께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욜로 v8msn 모델을 이용한 비디오 데모 실행 결과입니다. 이번에는 단일 이미지가 아닌 동영상 입력을 대상으로 객체 탐지 결과를 프레임 단위로 시각화했습니다. 입력 영상으로는 데모 mp4를 사용했고 앞서 이미지 데모와 동일하게 욜로 v8msn의 설정 파일과 가중치 파일을 지정했습니다. 왼쪽이 원본 영상 이미지고 오른쪽이 모델이 탐지한 결과 영상입니다. 모델이 프레임마다 객체를 탐지해 바운딩 박스와 클래스 라벨을 실시간으로 표시합니다. 연속된 프레임에서도 안정적으로 추적되어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욜로 v8ms는 기존 욜로 v8보다 멀티스케일 특징 학습이 강화되어 있어서 작은 객체나 빠르게 이동하는 물체도 놓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탐지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